네, 64번입니다. 64번이고요. 64번은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령상 운송 사업의 허가 취소에 관한 부분이에요. 운송 사업의 허가 취소에 관한 부분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줄여놓고 제 19조에 있는데, 이거를 찾을 때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 취소. 이게는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운송 사업의 허가, 운송 사업의 허가. 여기 보시면 운송 사업의 허가 부분이 있고 허가 취소 부분이 있는데, 이 허가 부분도 반드시 한번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허가 취소 부분도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제가 백날 뭐 이렇게 뭐 요점을 정리해 봐야 이 법이라는 부분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게 시뮬레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법이라는 부분은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17, 18, 19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인데, 이 부분 자체가 되게 약간 좀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출제를 들어가면 이 난이도 상중하의 비율을 갖다가 정하라고 얘기를 해요. 정하는 게 아니고 정해서 줘요. 그래서 상을 몇 문제, 중을 몇 문제, 하를 몇 문제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물론 그걸로 이제 맞고 틀리고가 100% 정해지는 건 아닌데, 이 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이제 찾아볼 부분도 많고 복잡한 부분을 상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제 바로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화물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되게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게 크리티컬한 부분이고, 이게 허가 취소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계약을 인수를 거부했다. 왠지 약간 좀 느낌이 약하죠. 그 다음에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했다. 이런 경우에도 이 제가 옆에다가 쳐놨는데 운행정지, 감차조치 정도고, 세대 화물 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한 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운행정지 또는 감차조치,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됩니다. 사업자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뭐 민사든 형사든 그 다음에 이제 대인 관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진행되지만,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부분은 운송사업자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 사무소, 등록한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해서 영업을 한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사업 정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을 정지하는 거랑 허가가 취소되는 건 더 크리티컬한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19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에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거 보면 취소할래, 정지할래, 감차할래.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조직 생활을 하게 되면요, 경고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맨 끝에는 이제 뭐 파면, 해임,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그 명칭이 이제 강도가 다른데, 그 강도가 다른 게, 예를 들면 해임이랑 파면은 또 달라요. 해임이 되면 다른 데 뭐 취업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파면이 돼 버렸다, 그렇게 돼 버리면 다른 데 동종업계에 뭐 같이 취업을 못 한다, 이런 게 이제 공무원 쪽에는 이게 존재를 할 정도로 이 징계에 따라서 그 후속 조치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건 뭐 그렇게 뭐 크리티컬한 건 아닌데,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이 뭡니까? 취소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정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정지가 풀린다던가, 그다음에 감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차를 갖다가 할 수 있는데, 다만 제 1호, 5호, 13호의 경우에는 뭐 다른 어떤 이 범위를 두지 않고 바로 그냥 취소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3조 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았다. 뭐 여기 되면 이게 또 3조를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죠? 3조 1항에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러고 나서 5에 보면 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임원 중에 제4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3개월 이내에 개임하면 허가를 갖다가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4조에 이제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 보면 주 사무소에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우리가 지금 보기에 나온 부분이고 뭐 또 기한을 변경한 경우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해서 주무서가 상주한 경우 이렇게 돼서 사업 정지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지금 보시면 취소에 하지 않고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임원을 갖다가 개임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런 맥락에 대한 어떤 세부 사항과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맥락은 법으로 맥락은 이제 들어요. 법으로 맥락은 듣고 난 다음에 별표 1을 갖다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여기 이런 것도 다 별표 1에서 지금 이렇게 사이테이션을 달고 있는데 별표 1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가 취소 등에 관한 기준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여기 허가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취소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찾아보면 여기 보면 가장 무거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위반 차량 감차 조치인 경우에는 위반 차량 감차 조치를 한다. 이렇게 이 법을 갖다가 정할 때 그 형에 대해서 가장 뭐 센 부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에 정의를 내놨어요. 정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업 정지, 사업 정지 위반 차량의 운행 정지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정지하냐 그 차를 정지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정해놨고요. 위반 횟수 그렇게 하고 딱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자체를 갖다가 반드시 이제 숙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개별 기준으로 들어가요. 이 개별 기준을 갖다가 보면 여기에 대한 뭐 허가 취소 요거에 대한 설명 자체 실제 사례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한 방법 이런 키워드 나온다 그러면 허가 취소에 해당하고 여기 보면 1차 사업 정지죠. 운송 실적이 미달한다. 2차는 허가 취소. 실적이 미달해도 뭡니까? 운송 실적이 미달되어도 허가가 2차에는 취소가 될 수 있거나 이런 걸 하나 보시면 되고 또 부정한 방법이에요. 부정한 방법에 따라서 위반 차량 감차 조치 1차, 2차가 허가 취소예요. 허가 취소라는 게 이제 되게 큰 거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진 않죠. 이렇게 이제 딱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운송 종사 자격이 없다. 아까 보기에서 보셨죠?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이 없는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여기 보면 운행 정지 30일. 2차는 감차 조치. 이 사업 자체의 이게 줄어드는 이런 어떤 케이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11조에서 이제 보면 부당한 운송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인수를 거부한 경우 운행 정지 10일, 위반 차량에 관한 운행 정지 10일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과도하게 승차 근무를 했다. 이거 한 번쯤 보시되 여기 지금 우리 11조 이런 걸 갖다가 조금 여러분들이 법이 머리에 들어오면 11조를 한번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갖다가 보면 가장 좋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보기에서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이 여기 쭉 내려오면 이렇게 뭐 계산식도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별부분이. 중대한 교통사고, 빈번한 교통사고로 한 명 이상을 갖다가 사상자를 갖다가 발생하게 했다. 사상자를 갖다가 이제 발생하게 했었을 때 인원에 따라 이제 달라요. 그죠? 그래서 한 건의 교통사고로 다음에 인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감차 조치 5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취소 부분은 없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거짓 정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우리 보기에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어떤 그거 없이 바로 허가를 갖다가 취소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허가 취소에 관해서 오버뷰가 법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 자체는 여기를 갖다가 한번 보시면 실제로 이행하시는데 뭐랄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별표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를 같이 이제 가져오는 부분 자체가 문제에서 좀 이제 상클래스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엇보다 화물 자동차의 운송 허가 부분을 한번 보시고 취소 부분을 봐두시기를 갖다가 추천드립니다. 이거 하나 적어놔야겠죠? 취소. 여기 11조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11조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이죠. 그 준수사항 정도를 갖다가 이제 봐두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여기 지금 요거에 대해서 위반했다. 근데 요 위반 내용 자체에 대해서 11조 여기 보면 뭐 요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 뭐 이렇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19조 있죠. 이 19조 자체가 위반 사항에 대한 부분이고, 내용 자체는 요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에 대한 부분과 허가 취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준수사항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법에 대한 이해와 공부는 요 부분이에요. 실제로 요 목차 부분을 보고 앞에 있는 제목을 보고 뭔가가 이제 생각이 나고 시뮬레이션이 되고, 내가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을 갖다가 운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허가를 받고 결격 사유가 뭐고 요금을 어떻게, 요거대로 따라가면 운송 사업을 하는 시뮬레이션이 되거든요. 법이라는 게 이제 보통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외워요? 나도 못 외우는데. 다만 계속 한 10번 정도 읽으면 이게 느낌이 와요. 이게 이런 내용이다라는 게 느낌이 옵니다. 10번 정도 읽어보시고 느낌 안 오시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제가 다시 조치를 취해 드릴게요.